네, 여의도 너무TV의 황현입니다. 고수들의 초정을 정치해보시오. 다 깐다. 매일 아침 10시 30분 항상 여러분들과 생방송으로 만나고 있죠. 저는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독자가 한 5개월 만에 5만 명이 넘어섰고 이제 올해 사실 목표가 저희가 10만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는 거기에 이제 절반에 미치면서 물론 5만 명도 엄청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셨지만 구독 좀 많이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의견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재밌는 말씀 뭐 누구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황현이 진행 똑바로 해라 뭐 이런 내용도 좋으니까요. 똑바로 해라. 많은 의견 저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의 초정을 정치해보셔 다 깐다 함께 정치 뉴스 까볼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최고위원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 또 한 주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제가 방금 148번째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한 주 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여전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왜 힘드셨어요? 예? 왜 힘드셨어요? 아니 뭐 그냥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실 이제 야당 패널 하다가 여당 패널 하면 많이 좋을 줄 알았는데 한 일주일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여당은 힘듭니다. 네, 여당 그래서- 힘들지. 네, 그럼. 그래서- 근데 제가 야당할 때 그때 여당 패널들은 별로 안 힘들어 보여요. 근데 여당이 상대적으로 공격받을 게 많잖아요. 네.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요. 이해해 주시고. 아니, 그때 네. 여당 패널들도요. 끝나고 나서 나와가지고 김건희 수사 받지 맨날 그랬어요. 그래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뒤에서 하는 말들은 또 많이 다른 경우도 있죠. 그럼요. 네. 거의 다르죠. 거의 다른가요? 한 70% 다른데 네네네. 이게 그런다고 또 사실대로 말하기가 왜냐면 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변인들은 당내 입장이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없잖아요. 왜냐면 나는 사실 A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이 뭐 김성열 최고나 저나 우리 하민경 대변인이나 우리는 정치 평론가가 아니에요. 그 당내에 계신 분들. 우리는 당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가 있으면 설명드리고 해명하는 사람이고 네. 좋은 점은 홍보하는 자리지. 그렇죠.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내 마음은 뭐 당에서 내는 정책이나 네. 뭐 지금 하는 말들이나 나오는 이런 상황들 네.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입장 마음에 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곤욕스러운 일은 없거든요, 사실. 굴욕스럽지 않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네. 자기 최면을 걸어야 돼. 아니 뭐 정신 승리도 있지만 정신승리는 정신 진짜. 승리 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단체 생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이죠. 쉽게 말해서 아니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저리 떠날 수는 없잖아요. 절이 없어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세상 만사 다 그렇듯이 황현희도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살진 않잖아. 저는 당내 어디 소속돼 있는 단체가 없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무결점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잘못합니다. 비겁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마다 옳은 소리 하면 판관 포청천해야지. 법정 가서 이제 판사하고 있어야지. 그쵸. 예. 막상 또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해보면은 또 본인의 뜻과는 다르게 별개로 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해를 그때는 이제 해드려야죠. 표정으로 말하잖아요, 우리가. 표정으로 말해줘. 드러나죠. 네. 말은 따르게 하지만 얼굴은 죄송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성필 부대면 또 사과도 잘하시기 아, 때문에. 저는 사과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가 하기 힘들어서 저는 양당에 있을 때 그런 게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 개혁신당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으로 온 거예요. 맞아요. 이걸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사실 그거는 소개가 개혁신당은 힘들어가지고. 좀 약간 잃을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아니 저희는 네. 저희 당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항상 그냥 정도의 이야기를 하죠. 정도의 네, 이야기. 아니, 하지만 당과 관련된 건 어쩔 수 없이 팔이 안으로 굽어야 되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근데 개혁신당의 의견은 사실 그 위치는 양당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조금은 좀 수월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합리적인 거를 자기 편한 합리적인 걸 정치. 하기 위해서. 대신에 우린 춥고 배고프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얼굴으로 배고프면 당당해질 수 아니 축구 있죠. 배고프다는데 왜 살은 날로 쪄? 방어도 아니고. 축구 배고파도 먹을 수는 있죠. 네, 많이 먹을 수 여의도 몰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민경 국민의힘 양천갑 조직위원장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당협위원장이 됐습니다. 와. 맞습니다. 당협위원장 되셨죠.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분을 다 꺾고 당협위원장으로 올라오셨죠. 아니 근데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되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늦게 오길 잘했다. 아니 당신 차례야. 네,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맥락을 아직 못 잡아가지고. 아니 그 당의 입장이랑 국민의힘의 예. 이제 뭐 당론이 있거나 뭐 예. 입장들이 있는데 이제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은 사실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왜 저렇게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 못 하실 때도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그래도 잘 맞았어요? 얘기하지 않았나. 맞았다기보다 잘 얘기했다. 네. 참 뭔 소리예요? 잘 얘기했다. 그 장동욱 대표의 물타기. 이야기를 잘 물타기. 얘기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장동욱 대표랑은 잘 맞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장동혁 대표님하고는 사적으로 제가 뵌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고요. 또 장동혁 저희 지도부 때 제가 대변인에서 잘렸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객관적이게 얘기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제 전 대변인이니까요. 네네네. 아 그렇죠. 아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정치 패널로 많이 나오시는 분들 의견이 당내 의견과 약간 다르면 당에서는 약간 좀 뭐 예를 들어 김종혁 전 당협위원장,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이 그분도 징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패널을 가다 보면 저의 의견이 있잖아요. 제가 대변인으로서 이제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네. 저희가 국민의힘이 스펙트럼이 진짜 다양하다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가면 패널들이 다 국민의힘 패널인데 다 달라요. 다른 이야기 하시죠. 그리고 네. 나올 때 제가 민주당 패널이나 오히려 음. 이렇게 잘 인사하고 나와도 같은 국민의힘 패널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쌩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조금 상처받는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름은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몇 분이 계신데, 네. 그럼 세 명만 보니까- 얘기해봐요. 세 명? 한 명씩 얘기하기. 아유 싫어. 뭔지 알 것 같은데 왠지. 머릿속에 아시면 안 그려지긴 되는데. 하는데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죠. 아유 아니죠. 민주당이랑은 잘하고 나온대잖아요. 오히려. 아, 국민의힘이랑 약간 틀어지고 나오고. 나 그런 더 할 것 얘기. 같은데. 네, 이거 말을 안 듣고 있었구나. 뭐 딴짓하고 있어. 딴 생각하고 있었어. 소생줄 먹을 거. 조생긴 얘기를 잘하셨습니다. 정치부터 들어가기 전에 여의도몰 상품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몰 TV 채널 내 쇼핑몰 여의도몰에서 여러 품목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즘 여의도몰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상품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그야말로 지금 제철 과일이죠. 그야말로 제철 과일 제주산 조생귤입니다. 고당도 조생귤인 만큼 믿고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주도에서 수확해서 당일 바로 발송해서 신선함 그대로 드셔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5kg 한 박스에 19,900원. 싸다. 아니 근데 요즘 진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좀 걱정들 많은,데 이 귤값은 안 오르네요. 한 박스에 19,900원이면 진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르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오르는지 아세요? 왜요? 네, 대통령이 잘하니까. 네? 죄송합니다. 귤까지 신경 쓰고 계십니까? 대통령이 귤값까지 잘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5kg 한 박스에 19,900원입니다. 2만 원이 안 되는 돈으로 제주도의 교생굴 신선한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전화 주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151-5280 15551-5280번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맛이? 강소필 부대변인. 아니, 예, 좋아하시잖아요 귤.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죠. 그죠. 그리고 방송하면서 이렇게 맛있는 귤 먹어서 좋아요. 그럼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민경 대변인 조직위원장도 당협위원장도 당협위원장. 출연료는 조생귤로. 네. 몇 박스 드려야 되나? 한 5박스 드리면 되나?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김성열? 저기 뭐 최고는 귤 저는 좋아하세요? 기본적으로 오렌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맞네요. 우리 또 개혁신당 저 색깔 오렌지 군단이지? 아니 근데 진짜 맛있네요. 우리 개혁신당 같아. 네. 굉장히 맛있네. 오렌지 그 색깔의 넥타이 몇 개 있습니까? 집에 네. 이 대표가 직접 하사하신 그 선물해 네. 주군요. 쿠팡에서 한 3,900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요? 쿠팡에서 샀어? 쿠팡에서 살 때야 지금? 아이 쿠팡이랑 점심이나 먹지 말라 그래요. 아 정말. 그래도 점심을 먹더라도 조생귤 후식으로. 쿠팡 이야기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다 깐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업무 보고가 핫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는 또 그러니까 매일 생방송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말들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좀 계속 좀 이슈를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는 이거 넷플릭스보다 재밌냐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성필 부대변인 어떠세요? 넷플릭스보다 재밌습니까? 요새 넷플릭스가 재미가 없어서. 요즘 뭐 새로운 콘텐츠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재미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이제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아, 그쵸.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왜냐면 만약에 이제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이제 그거 가서 이제 해명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이제 홍보도 해야 되지만 네. 사실 이제 우리 정치의 생리가 이제 좋은 것보다는 사실 또 안 좋은 것들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탈모 치료제 이런 얘기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탈모 치료제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해 가지고 좀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래전에 건강보험도 사실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진보의 아젠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흐르니까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이제 그런 것도 당연시 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나마 우리가 생각이라도 좀 하는 거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보통 사람이 얘기하면 이게 화제가 안 돼요. 이슈가 안 되죠. 근데 거기에 덧붙여 비만이라든지 아니면 난임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또 새만금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솔직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아니 지금 시간이 몇십 년이 지났는데 매일입이 40%밖에 안 됐다는 거야. 저도 놀랐어요, 사실. 네네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 당신들 20-30년 동안 또 그쪽 주민들한테 희망 고문할 거냐? 이거 현실화 시키자. 그리고 이제 민간으로 돌리지 말고 이걸 이제 조금 공공으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런 것도 저는 솔직한 거지. 이거는 보수 정부의 지도자는 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보수 정부에서 말하면은 또 핍박한다, 뭐 지역 탄압한 차별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좀 뭐 환단고기라든지 그런 건 제가 또 이제 역사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 또 이 인천공항 사장님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마지막 딱 하나 말씀드리면 이 전남 신안에 햇빛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재생 에너지 가지고 수입이 생기면 그거를 이 주민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림비 현상도 없고 또 이제 인구가 그래서 늘었대요. 군 단위에서 되게 인구가 늘었어. 그 돈을 나눠서 네, 나중에 그 돈 배분하니까. 받으려고 또 이제 오고 이제 생활이 안정되니까. 그리고 네. 또 신안이 이제 천사섬이라고 해가지고 관광 수입도 좀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모델을 잘 발굴을 하면 이게 지역 소멸이라든가 해결되고 근데 그 핵심이 모 국장이 군청에 있는 그 모 국장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그 군청 공무원들이 막 열심히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공무원 생활 한 10년 넘게 했지만 이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무가 대면 업무예요. 대면 업무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업무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업무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도 있지만 좋은 네네. 점도 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분들은 이번에 그 좀 많은 말들이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이 업무 보고 취지에 대해서 되게 좋게 봤어요. 네네. 네, 이런 거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공직사회의 경종을 좀 울려야 된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좋다고 봤는데 저는 그래서 새만금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셨고 뭐 나름 저는 인천공항도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었는데 이게 계속 보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대통령께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방향을 정해줘 버리면 업무 보고가 아니라 방향을 정해줘 버리면 이게 밑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좀 전에 탈모 치료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탈모 치료제는요 사실 뭐 해주면요 좋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 진짜 난리 났어요. 곧 적자 전환이 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계속 해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걱정 없이 건강보험을 더 해줄 수 있었으나 지금은 세대도 적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일만 남아있거든요. 그럼 건강보험 기금 고갈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뭐 간병인도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해다 여기다 탈모까지 집어넣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정말 우선순위에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이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당장 1순위예요. 간병인 이런 거 다 제껴. 탈모약이 1순위야. 이렇게 가면 이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국민연금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시면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라 이랬는데 이거 안 돼요. 이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 노후의 안정을 위한 진짜 안전을 위한 그런 자금인데 근데 이 노후의 그 안정성을 국내 주식에 몰빵을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니 경기가 좋을 땐 괜찮아. 연금이 없어도 살 수 있어. 근데 연금이라는 거 언제 필요하냐면 경기가 어렵고 다 어려워도 내가 이거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국내 주식에 너무 큰 연동을 해버리면은 경기가 안 좋을 때 국민연금도 사라져. 국민연금이 지금 기금이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5년 후부터 적자예요. 그 자산 팔아야 되는 입장이라고. 근데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 국내 주식 비중 늘려라. 이래버리면은 그동안 반대를 해온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왜 그거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도 가져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제 말을 못해. 이렇게 하는 건 안 돼요. 업무 보고를 받으시는 건 좋아요. 근데 대통령이 방향을 정해져 버리면 사장이 짬뽕 해버리면요 밑에 사람들 짜장 못합니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시끌시끌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뭐 시작의 자체는 나쁘다는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직접 본다는 것도 저도 쏠쏠한 재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업무 보고가 업무 보고여야 되는데 아니 지금 다 공무원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혼낼 수가 있나. 완전 괴롭힘 갑질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옛날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옛날에 개그 콘서트 할 때 생각도 좀 나고. 아니 쭉 불러 앉혀놓고 재미없어 다시 와 내일까지. 넌 얼굴이 재미없어. 이번 주 녹화 안 해? 약간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그 많은 공무원분들이 네. 다 진짜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앉아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뭐 넷플릭스보다 재밌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재밌지 않습니다. 정말로 짜증납니다. 부담을 네. 느낄 수 있죠. 그분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그러니까 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이게 업무 보고를 저희는 이렇게 생중계로 볼 수 있겠다라고서 시청을 아마 분명히 할 텐데 아니 대통령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틀린 내용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이게 정말 사실이 맞나 요새 이렇게 팩트 체크해갖고 올리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는 상황 가지고 계속 깹니다. 그리고 진짜 짜치게 깨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대통령의 무게감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계속 탈모 얘기도 이제 나오는데 그 만약에 탈모 관련한 거라든지 비만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 주식 관련해서 상당히 오를 겁니다. 대통령이 얘기한 맞아 게 어제 움직였어요 네. 실제로. 예. 권한을 이제 뭐 권한을 가진 만큼 뭐 생각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스스로가 본인이 하는 말에 그 가벼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네. 들고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업무 보고 할 거면은 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저는 그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인천공항 얘기하면서 책갈피에 뭐 돈 낀 거 이거 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 뭐 비유를 하면서 사랑과 전쟁? 그럼 그거는 바람 피는 거 알려주는 이게 도대체 뭔 비유인지 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이제 끝나고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아니 이렇게 계속 어떤 말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는 게 업무 보고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재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네네네. 사랑과 전쟁이 이슈가 되고 네. 책갈피에 돈 낀 게 이슈가 네. 되고 탈모약 이슈가 될 지금 이게 상황이나 지금 환율이 1,500원 이제 눈앞인데 왜 자꾸 근데 이런 걸 이슈시키냐라는 의견이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 모든 어떤 일들이 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또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이나 매의 눈빛으로 저는 또 잘못된 것을 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이 탈모 치료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좋은 현상이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냐면 그러니까 저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지금 탈모 치료제 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 건전화 그러니까 약효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됐는데도 지금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는 약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슬림화 시켜가지고 사실 비만 같은 경우는 이게 미용인가 질병인가의 경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당뇨로 이어지고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 그래서 질병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예. 정말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위절제 수술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여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민의힘이 그런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좋다고 보고, 근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토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항은요. 이미 터미널 1과 터미널 2에 3D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책갈피에 $100짜리 100장을 나눠서 끼잖아요. 그냥 바로 지금 다 걸려요. 지금은 걸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누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만약에 단속하기 시작하면 공항이 난리 날 거다. 절대 그럴 걱정 없다. 그냥 3D 엑스레이 지나가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학재 사장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분이 국토위를 오래 하셨고 되게 성품도 훌륭하신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통의 공공기관장들이 업무 보고를 할 때는 뒤에 스태프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 사다가 나면은 쪽지로 다 전달을 해줘요. 네. 근데 이 업무 보고 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좋은 면도 있고 좀 개선해야 될 것도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방향을 잡아주고 대통령께서 그래 가는 방향은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번 일 때문에 이슈된 분도 계시잖아요. 콩 GPT라든가 갑자기 이런 분이 이슈되는 거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슈될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거가요. 그러니까 콩GPT가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그분 되게 막 술술 답변하셨잖아요. 네. 다 맞는 말 같았잖아요. 팩트 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서요? 장관이 다시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럼요. 그거에 네. 대해서 뭐 88,000톤 이번에 나올 거다. 15만 톤 나온대요. 지금 네. 내년도 나올 게 작년에도 14만 톤 나오고 이건 50% 가까이 틀린 거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 틀린 게 아니고. 근데 대통령한테 이런 허위 보고를 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거든요. 대통령은 88,000톤으로 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구조 자체가 그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안 올라라고 그냥 아는 대로 대답을 해버리고 그럼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책이 결정이 되고 이거는 나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대정부 질문을 국회에서 할 때도요. 질문 요지를 미리 줘요. 망신 주기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질문할 겁니다. 그러면 장관들이 그걸 준비해서 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이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업무 보고 방식은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하시기만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은 정보, 안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과거에 김성렬 보좌관은 그 질의 내용 안 주기로 유명했어요. 왜요? 안 줘요 그냥 김성렬은. 왜 안 줬어요? 왜안 줬어요? 원래 줘야 된다면서 망신 주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왜안 줬어요? 아, 장관이 그 정도 업무는 알고 있어야지. 아니 진짜 김성렬 최고 보좌관 할 때 네. 진짜 강직했어. 난 뭐 어디 판관 포청천인 줄. 아니 뭐 우리 그준 우리는 뭐가 되냐? 아니 여당이면 주죠. 난 안 야당인데 줘. 왜 우리 야당일 때 안 주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좌 후원을 해주셨네요. 김성렬 수석 최고하면서 3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닭간다 응원합니다님, 무려 10만 원이나 저에게 와. 후원을 해주셨고요. 레이 X256님 2,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국민에게 볼거리 제공, 뭐 앞으로의 뭐 방향성이나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에서 나쁘진 않지만 좀 산재에 있는 좀 중요한 문제들이 많은데 너무 다른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정제된 언어를 좀 질문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준비가 안 된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실이 아닌 것들도 실수가 국민이 나오죠. 듣게 예. 되잖아요. 네. 국민이 팩트 체크를 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좀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니까 뭐 어떤 말도 하고 싶고 혼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좀 무게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 말의 무거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가볍게 말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리고 업무 보고면 업무 보고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성남총광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탈모 치료에 대해서 왜 그분은 아무 말도 안 하시나요? 왜 말을 못해? 한동훈 전 대표라고. 이 사람아. 아니 이거는 뭐 확인된 게 아니어서 제가 아니 제 그냥 얘기가- 있는 그대로 읽어줘. 성남 총각님께서 10,000원이나 주셨고 평소에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 분인데. 그렇죠. 왜 그 전 대표께서는 탈모 치료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셔. 그래서 뭐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나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전 대표인 한동훈 전 대표도 얘기하고 네. 민주당 대표도 얘기하고 민주당 전 대표도 얘기하고 그래야죠. 갑자기 신났네요. 왠지 기분이 좋네. 나 또 이거 웃으면은 또 네. 나한테 뭐라 그러들 하셔가지고 나 왜? 웃지도 못해. 왜? 너 우상이잖아. 웃었다고 자꾸 페이북에다가 막 동조한다고 막. 네, 아니 뭐 이게 확인된 일들이 아니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자 아까 쿠팡 얘기 잠깐 나왔는데 네. 쿠팡 이야기 좀 할게요. 김범석 대표 의장이죠. 김범석 의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한국의 사장을 외국분을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 국회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하게 만들고 이게 계획된 겁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왜 저분을 갑자기 앉혀가지고 일부러 외국인 앉혀가지고 이런 답변이라고 피해가려고 저러는 건가라고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그냥
이후에 우리 김성열 최고가 깊은 어떤 지식으로 얘기 많이 해주실 거니까 네네네. 저는 그냥 정치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모두 쿠팡 불매운동 합시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음. 아니 90%의 수익을 대한민국 국민들에서 이게 벌어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진짜 주인이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나쁜 사람들이에요. 쿠팡을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상장을 했죠. 우리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외국 사람 보내고 어버버버버 하면 이거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원래 쿠팡 이츠 쿠팡에서 진짜 저 쿠팡충이거든요. 네. 저 진짜 쿠팡에서 다 해결하는데 저 이제 탈퇴하고 저는 이제 안 할 겁니다. 이제. 아 진짜로요? 네. 오.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러기엔 또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된다고. 아. 그리고 제가 또 느꼈냐면 이래서 시장은 경쟁 구도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 정치도 양당제가 아니라 3당 4당제로 가야 되는 것처럼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이게 경쟁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쿠팡을 불매운동 하자라고 불매운동 합시다. 이야기를 하셨군요. 김성열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문제 좀 있어 보이긴 하죠. 저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일단은 이게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플랫폼 사업의 특징이요. 한 명이 다 가져가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카카오 택시라든가 항상 보면 2등이 살아남기가 힘든 게 바로 플랫폼 업종입니다. 이게 쿠팡이 플랫폼 업종이다 보니까 이 뭐 유통을 거의 다 먹었죠. 그래가지고 공룡이 됐어요 지금. 근데 그랬으면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지금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이 전체 자신의 매출의 80%가 나와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또 게다가 정보 유출 3,3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 유출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는 글로벌 CEO니까 한국을 못 나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미국에다가 또 뭐라고 보고했냐면요. 한국에 대한 그런 의사결정은 김범석이 한다라고 거기 증권관리위원회에다 그렇게 보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에다가는 이쪽 핑계대고 저쪽에다가는 저쪽 핑계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빠져나갈 생각들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처벌을 받고 재발 방지를 하고 그러고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쿠팡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요. 일단 책임을 지지 않아요. 예, 책임 회피가 너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국민들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쿠팡이 뭘 믿고 이러나 싶어요. 이게 믿는 구석이 네?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쿠팡이 없으면은 육아하기 힘듭니다. 사실 그건 맞아요. 그래요? 그게 현실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새벽 배송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냐면 제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우리 이마트 가가지고 그거 전날에 장 봐와야 돼요. 매일 그 애 밥 해줘야 되고 애 학교 보내야 되고 근데 학용품 사야 되고 우리도 뭐 밥 먹을 거 사야 되고 근데 이런 거라면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은 있어요. 그게. 저 이거 징벌적으로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휘청하게 때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들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네. 거였는데 뭐냐면 그랬어? 불매 운동은 너무 구식이에요. 야, 저는 저는 그 불매운동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저는. 이제 형님 시대 때 거고. 너랑 나랑 몇 살 차이인데? 너 웃기다 너. 근데 불매운동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 이거 화면이랑 소비자들한테 동갑이다. 국민들한테 그런 걸 책임을 넘겨서는 안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실하게 과태료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야지 국민들한테 불매운동 아니 세상이 왔는데 또 금모으기 운동처럼 이렇게 해요. 그게 정부가 할 일입니다. 네. 정부가 할 일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나서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뭘 믿고 이러느냐 싶으니까 이게 뭐냐면 쿠팡이 지금 전에 있던 박대준 사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뭘 주로 했냐면은 대관들에 대한 로비를 엄청 했대요. 지금 보니까 뭐 국회뿐만이 아니라 공정위 뭐 저쪽 산자부 할 거 없이 온갖 쪽의 전관들을 다 데려다가 로비 대관을 이만큼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 터지면은 가서 점심이나 먹고 해결하면 되지. 이 지금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렇게 해왔다 보니까 막상 문제 딱 터지니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대관도 싹 모아놓고 니들 이거 왜 못 막았어 막 이러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우리나라에서 로비는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또 의원들도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니 국정감사를 앞두고 왜 점심을 먹습니까? 예? 호텔 룸에서. 그리고
그 상설특검 해놓고 나서 왜 또 점심을 먹어요? 아 점심 정도는 자기 돈으로 사 드시라고요. 안 되면 제가 진짜 후원금 보내드릴게요. 왜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같이 밥 한 번 먹고 그러면 사실 마음이 동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뭐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못 하겠네. 예를 들어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이 저랑 이제 친분 관계가 있는데 뭘 잘못했어. 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야 돼. 그 사실 좀 덜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저는 눈 감고 합니다 그냥. 눈 감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좀 순댓국 먹으면서 그래 네 이야기 들어줄게 이러면 이야기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호텔 룸에서 수십만 원짜리 먹으면서 그럼 됩니까? 부적절하죠. 아, 진짜 네. 부적절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거 댓글에 강성필 태무 알리 선전한다. 여러분 저 태무 알리 안 쓰지만 안 쓸게요. 믿어 주세요. 친중이래.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예. 예, 지금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 논리로 쿠팡을 봐주면 안 됩니다. 예, 시장 지배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봐주면 안 되고요. 맞아요. 예, 마켓컬리나 이런 쪽 새벽 배송하는 다른 데들도 있고요. 꼭 알리테무 뭐 중국산 이용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러니까 너무 불매운동 이제는 좀 우리나라 성공한 불매운동이 있습니까? 없었다고. 그럼 제가 정중히 불매운동은 취소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불매운동보다도- 태무 알리 안 씁니다. 네. 불매 운동보다도 정확하게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뭔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법적으로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뭐 영업 정지나 뭐 이런 부분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말이 안 통하는 그 대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네. 통역하는 데 시간이 다 가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정중합니다. 계속 말하고 싶다는데 알맹이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쿠팡이 정말로 저도 쿠팡을 진짜 많이 씁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예, 왜냐면 네. 아이들 전날에 제가 준비물을 못 챙겼는데 맞아요. 갑자기 새벽에 와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써놓고 엄마 이게 필요해 그러면 시키면 또 그 다음날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살고 있는데 시장이 정말 커졌습니다. 그럼 커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금 쿠팡의 모습은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이런 게 문제고요. 아까 뭐 중국 얘기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 쿠팡이 개인정보를 이제 유출이 됐는데 그때 이제 썼던 게 그 중국인 그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중국인 직원이 뭐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으로 이미 나간 지가 한참 됐다. 그 사이에 아무것도 이제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어떻게 쿠팡이라는 큰 기업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돈은 우리나라에서 벌지만 쿠팡에서 우리나라 신경을 사실 안 쓰니까 이게 뭐 중국의 우리 국민들의 정보가 나가든 말든 뭐 아니면 중국인이 이미 나갔든 말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저는 이게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업은 정말로 좀 법적으로 마련을 해서 좀 혼내줘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거 몇 번 경험해봤잖아요. 사실 카카오도 그랬었고 네. 책임. 그러니까 기업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이 늘어나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여기에서 수익을 얻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물론 뭐 기업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지불하는 것도 맞지만 이익이 났다면 그 어느 정도 세상으로서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계속 드러나잖아요. 무슨 뭐 예전에 카카오도 그랬고 이번에 쿠팡도 그렇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문제예요. 뭔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려면 우리 국회의원분들께서 입법기관에서 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런 법들이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고 네. 한 가지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네. 밥은 왜 먹은 거예요, 진짜? 그냥 밥 먹은 거예요? 그 서영교 의원이나 뭐 김병기 원내대표나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은 뭐 떳떳하다고 하는데 저는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역시 부적절했죠. 적절하다고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사실 이제 특히나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정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대표예요. 법안을 여당에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사 뭐 저는 물론 이제 김병기 대표가 가서 뭐 로비를 받고 이런 건 아니라고 믿지만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표들이 밥 한 끼 얻어먹었다고 막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즘 느끼는 게 공정함도 중요하지만 공정해 보이는 건 더 중요한 세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고 이거와 또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국회에서 그 부사장이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도 열받아 버렸더라고. 아니 밥값 누가 냈냐? 그런데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합니다로 표현했어요. 알지 못합니다.
아니 모른다라고도 하는 게 마치 뭔가 대단한 것처럼 무슨 과학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혼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김범석 그 의장도 출국 금지시켜 버려야 되고 저는 이 과징금과 관련해서 징벌적으로 저는 좀 손을 봐서 이게 이제 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계속 때문에, 일어날 거예요. 네, 저는 뭐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하고 이 그 부사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5명이서 밥을 먹었어. 근데 밥값을 누가 낸지 모른대. 근데 밥 먹은 5명 중에서 1명은 김병기야.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박대준 대표요. 대표가 가서 냅니까? 안 냈을 것 같아요. 부사장 자기는 안 냈대. 그럼 2명 남았잖아요. 네. 알지 못한대요. 왜 그랬지? 쿠팡페이로 계산했나요? 뭐 어떻게 된 거지? 모르겠네. 이거 말이 안 되는 게요. 그 룸은 뭐지? 그 저기 뭐야 그 호텔에 29층에 있는 고급 양식당이에요.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봤더니 룸은 코스를 안 시키면 들어갈 수가 없어. 코스가 14만 원이야. 1인당. 예. 근데 5명이서 먹고 세금까지 해가지고 70몇만 원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높은 분들 3분 오면요. 수행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쫓아와요. 그러면은 3분 안에서 룸에서 먹고 2분은 밖에 테이블에서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변명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자기 38,000원짜리 파스타 먹었대요. 그거 하면요. 룸에 못 들어가요. 그건 기본이에요. 뭐 바로 나올 이야기를 이렇게 거짓말 합니까? 그냥 2명 코스하고 1명 파스타 먹었어. 우리 절대 그렇게 안 해주죠. 사실 일반인들은 안 돼. 근데 국회의원은 돼요? 아니 국회의원인지 김병기고 가도 몰라 누가. 다만 그 이제 쿠팡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거기 단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래처 느낌. 자, 근데 쿠팡이 뭐가 문제냐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그러니까 거야. 왜 거짓말을 그러니까 왜 먹었지? 했냐. 왜 우리는 먹었냐? 거짓말을 하는 게 화가 아니 나는 뭐 거예요. 38,000원짜리 먹었다고 왜 거짓말을 하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캥기니까 궁색하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쿠팡이 뭐가 문제냐면요. 쿠팡은 사실 기존부터 그 관련해서 택배 기사분들 사망부터 해가지고 그 작업장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사람들 돌아가시고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어요. 맞아요. 5년 전부터 매년 발생해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환노에 있을 때 현장 감정을 갔다니까요. 사람이 하도 죽어서 갔더니 가자마자 내가 그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예 실명을 깔게요. 전해철 전 위원장. 전해철이 그 당시 그 의원이 환노 위원장이었어요. 환노 위원장이 딱 갔는데 우리 사람 죽어가지고 현장 검증하러 왔는데 가자마자 여기 내 보좌관이야 이러면서 인사소개를 시키는데 쿠팡의 임원이야. 이게 현장 검증이 됩니까? 제가 그때 진짜 뭐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감사하러 온 건지 인사하러 왔냐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의원들이 봐요. 그랬더니 제가 먼저 가서 봤을 때는 너무 더웠는데 그날 갔더니 선풍기 틀어놓고 뭐 해놓고 사람 살게끔 해놨어.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던 곳이에요. 그래놓고 김범준 의장 자기 저기 김범석 의장 자기 농구하다 다쳐가지고 못 나오겠다. 국회에 그러고 그걸 봐줘왔잖아요. 이거 국회의원이 만든 거예요. 사실 이번에라도 잡아야 됩니다. 이거. 쿠팡이 지금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이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한데 이거 네. 미국에다가 뭔가 좀 고소를 한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지는 않나요? 그런 방법도 쓸 수는 있잖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봤어요? 예. 이런 건 좀 약하시군요. 이 사람 불편하게 왜 저래죠? 미국 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징벌적으로 미국은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휘청할 수.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나한테 물어봤어? 아니야 이분한테 볼게. 미국에 계시잖아요 또 지금. 네, 그렇죠. 아니 뭐 입국하고 있지 않고 우린 글로벌 회사다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글로벌하게. 안 들어오니까. 예. 어차피 불러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있을 거니까. 안 들어올 네. 거니까. 변호사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미국에다가도 소송 진행하면은 뭐 좋은 뭐 대안이 징벌적 나오지 저희가 않을까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거기에 이제 좀 뭔가 벌어져 있는 그런 손해나 이런 게 입증이 또 돼야 되겠죠. 네. 저도 다른 어렵습니다. 나라의 손해는 그 미국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미국 안에서의 손해만. 근데 저희도 이게 엮으면 엮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마 이제 저희가 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외국법이어가지고.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한번. 김성렬이 해봐야 될것 똑똑하니까 김성렬이 알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쿠팡이 미국의 본사가 가짜 본사래요. 그 미국의 본사가 있긴 있는데 가봤더니 그냥 뭐 간판도 제대로 안 달려 있고 막 그렇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 아마존 쓰지 쿠팡 쓰겠어요 사실.
쿠팡이 아마존 따라한 건데. 씨.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영업에 대한 부분 이것이 실질적인 본사는 한국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고요. 그럼요. 미국에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한국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서 제대로 법 집행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거 문제될 거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이거 지금 딴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것만 하면 됩니다. 피해 본 사람들한테 피해 보상을 1인당 적어도 3-40만 원씩만 해줘도 쿠팡은 진짜 많이 반성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나오기가 예. 어려워가지고 우리나라 법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희가 이제까지 경우를 보면 그게 안타까운 거죠. 당연히 뭐 1인당 3-40만 하면 내 부담 지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집단 소송 참여하고 있는데 10만 원으로 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이 10만 원 갖고 되겠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액수가 커지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고 뭐 해서 10만 원 선에서 해가지고 대응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쿠팡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부에서 고민을 하면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김목석 의장이 뭐 우린 글로벌 회사다 뭐 출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국내에 계셔야 됩니다. 네. 국내법에 따르셔야 되고 국회에 나오셔서 명확하게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국민들 감정 너무 안 좋아져요. 쿠팡을 못 쓸 수는 없습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되죠. 예, 제대로 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셔야죠. 잘못을 하셨으면은 이렇게 그럼요.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볼 텐데 당명을 또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뭐 포장지 바꾼다고 안에 있는 선물의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는데 계속 이렇게 당명 바꾸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명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또 이제 뭐 간판을 가리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바뀌냐 또 이런 얘기들에 또 엄청난 공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보수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중진들도 만나고 있고 뭐 저희 고모님들도 만나고 있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보수의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혁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저는 제가 잘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아마 이제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계속 또 매몰이 되다 보면 이게 또 내부 분열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이렇게 또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 당명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당명을 바꾼다고 저희가 다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런 부분 아니라 저희가 가는 노선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당명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당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말씀을 좀 넓게 펴보면은 사람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저는 당을 이제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뭐 계시잖아요. 당 대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 당대표 바뀌면 지역위원장도 바뀔 수 있단 말이야. 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아니 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아니, 좀 안에 있는 그 노선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고민의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는 네,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있는 현재 당 대표를 그럼 흔든다? 그러면 누가 맡아서 할 겁니까? 이게 당 대표 저희가 선거할 때요. 제가 선관위 위원이었는데요. 전당대회. 그래서 저희 장동혁 대표가 뽑혔습니다. 뽑을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누가 되더라도 이거는 독배다. 이 상황에서 당 대표가 된다는 건 정말로 힘든 일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장동혁 대표님 잘 모르지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지만 이게 당대표로서 뱉을 수 있는 그런 말들과 당대표가 하는 고민과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여러 뭐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과 고민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우리 어떻게 보면 범보수 수많은 이제 보수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그 어깨가 무거운 중에 음. 이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아마 곧 목소리를 내실 것이다, 말씀을 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결과가 나오면 의견을 종합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저는 나오기 전에 말씀하시지 나오기 전에, 않을까요? 나오기 전에 이야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네. 있습니다. 안 나오면요? 1심 결과가요? 네, 아니요. 1심 전에 네. 본인의 그 종합해서 나오는 저는 의견이 나온다는 거에 제가 뭘 지금 걸어도 의견을 될까요? 다 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안 만 변할 원 것 같은데. 예, 안 변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저기. 의견은 당연히 낼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대해서 뭐 누군가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재판이 나오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가 입장을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고요. 네, 입장이 나오겠군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네. 거는 거는 한동훈 대표님 특기인데. 아 그래요? 저는 그러면 아니 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지금 이름을 바꾸는 건 사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메뉴를 바꿔야죠. 뭐 주방장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메뉴를 바꿔야 돼요. 정책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 가고 있는 지금 그 길이 중도와는 거리가 먼 길이에요. 그러다 보면 선거 앞두고서는 선거 앞두고서는 사실 분장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장도 안 해. 너무 강경해. 그러면은 수도권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뭐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의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좀 국민의 민심과는 좀 이탈돼서 가고 있다라는 우려를 좀 표하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내부에서 저렇게 개파 싸움 하면서 전당대회에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 당 대표를 흔들고, 이것도 저는 글쎄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저께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손을 맞잡았더라고요. 예, 전 후보가 같이 손잡고 막 그랬다는데, 아니 전당대회 나와서 떨어지셨잖아요. 이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어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선거 불복의 형태나 다름없어요. 그러면은 정당의 기본인 선거 체제와 그걸 찍어준 당원들은 뭐가 됩니까? 저는 이런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근데 봐요. 지금 정치학적으로 좀 보면은 김문수 전 이제 후보죠. 전 후보가 갑자기 등장한 거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림상 지금 친 한쪽도 아니고, 그다음에 친 뭐 장동혁 대표 쪽도 아니잖아요. 김문수 전 후보로 입장을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안이 김문수 전 후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있는, 당 대표로서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당 뭐 대표 이제 후보였고 대통령이 후보였고, 그렇다면 저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지금 현재는 김문수 전 후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제가 이거 들은 썰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썰이라서 함부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저 사실이 나오니까 저도 신빙성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모 최고위원이 찾아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가지고 모 뭐라고요? 최고위원이 가서 네. 비대위원장 하시라고, 비대위원장 하시라고. 근데 이제 김문수 뭐 후보는 거절을 하셨대요. 들린 이야기로는. 근데 그분이 내가 나 사퇴하고 내가 또 하나 설득하면 4명 사퇴하니까 비대위 전환하고 그럼 오셔가지고 비대위원장 하시라 이랬다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와, 이 당은 도대체 뭐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림상으로는 당명 바꾸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명을 바꿀 정도의 큰 일이 있으면 그때 이제 비대위 바꾸고 그렇게도 하는데요. 네네. 지금 그게 아니라 당 대표 자체가 우리 당이 좀 새롭게 이렇게 쇄신하자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명 바꾸는 게 곧 비대위로 적결되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네네. 당명을 바꾸는 게 순서가 아니라 먼저 반성을 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쇄신하겠습니다라고 이 쇄신안이 나오고, 이 쇄신안에 대해서 이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건 인적 쇄신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인적 쇄신은 모두 교체할 수 없으니까 통상적으로 상징적인 사람들이 이제 쇄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설득을 해야 되죠. 네가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희생을 해달라. 이게 선당 후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완료가 되면 그때 새 출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당명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게 ABC예요. 그런데 지금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하나도 지금 선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름을 바꾼다. 우리 이름 바꿔도 주민등록번호가 241203이에요. 24년 12월 3일생이에요. 내란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 바꿀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DNA는 바뀌지 않는다. 안 이거죠.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당명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닌 거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김문수라는 저 정치인이 26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맞는 얼굴입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맞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개혁적인 인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엄이라든가 어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뭐 그런다고 대선에도 패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그 국민의힘의 기득권들이 대선에서는 뭐 패배하긴 했어도 그걸 선방했죠. 40%가 넘었으니. 그 김문수를 보고 준 표예요? 아, 그거는 그렇다고 말할 수 네, 없죠. 그거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싫어서 준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표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왜 김문수냐? 그러니까 또 적당히 좀 합의 볼 수 있고 자기네들이 좀 그럴듯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또 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제가 손을 잡고 있지만 한동훈도 저 안 받아들일 겁니다. 네. 마지막에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 선거할 때 틀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김문수 대표에게 표를 대표 맞습니다. 후보에게 표를 주세요가 아니라 장두경에게는 표를 주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아니, 말이죠.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달라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마지막에. 실제로 얘기했나요? 예, 그냥? 그래서 그렇게 와,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선거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났죠.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막 오는데 어떤 기자님들이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2호 회였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했냐. 그래서 저는 연락도 받은 적도 없고 이거 기사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당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뭐 당명을 바꾸겠다 얘기한 거 아니고 당명 바꾸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만큼 상당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이 말씀하시고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이 이런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다 떨어지셨던 뭐 대표와 그다음에 저희 장관님이 저렇게 나와서 두 손 맞잡고 누가 뭐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모양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저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저희 장동혁 현재 대표가 내려가고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절차가 있고요. 저희 당원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일수록 저는 오히려 반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치입니까? 민생 하나도 안중에 없잖아요. 업무 보고만 봐도 그렇습니다. 민생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고 지금 그냥 이재명 대통령 혼자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저희가 대응해서 지금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고민들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이게 권력투쟁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보이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결코 이게 뭐 저희가 점수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요한 의원 사퇴했을 때 네. 제가 죄송하지만 쓴소리 했던 게 뭐냐면, 이 국회의원 한 명이 자리를 던질 때 잘만 제대로 된 타이밍에 제대로 된 메시지를 가지고 던지잖아요. 그러면 당내에 진짜 큰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냥 한 석 딱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그래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의힘의 좀 중진들도 그렇고 초선 재선 의원들도 좀 목소리가 비슷해요. 전덕 대표가 좀 어느 정도 좀 바뀌어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덕 대표는 오히려 지금 뭐 인사하는 거를 보면은 뭐 여의도 부위원장에 뭐 친윤계로 불리는 장해찬 전 후보를 임명을 한다든가, 뭐 윤리위원회도 이제 본인의 뭐 맞는 그런 사람들 임명해서 지금 징계를 했잖아요. 징계를 하진 않았지만 이게 완전 확정이 되지 않죠. 그건 김종현 이제 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내렸고, 권고했죠, 권고. 권고. 거의 이제 구형한 거나 네, 보면 그리고 검사 구형이랑 비슷한 거죠. 네. 그 이런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좀 흔들고 있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믿고 계속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게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달라져야 될 거라고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다 뭐 네. 대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달라짐이 아니라 네네. 우리 국민의힘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 네, 밖에서 봤을 장동혁 때 대표의 메시지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뭐 장동혁 대표가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저는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곧
이제 입장을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었기 아, 그럼 때문에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전에 아. 제가 이제 뭘 걸겠다 이렇게 원래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갑자기 얘기를 한 건데요. 메시지가 나오는 것도 그 누구한테 떠밀려서 하는 듯한 느낌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렇게 모양새 없이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들은 여의도 정가의 썰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나 곧 변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근거냐면 사실 보세요. 이 시간 타임라인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변할 수 있는 첫 번째 타이밍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된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구속된 다음이고 네. 그 다음이 계엄 1주년 12월 3일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날짜예요. 1심 선고. 1심 선거예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무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때- 돌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반전을 하겠다. 그때 메시지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정말 썰이라고 저는 이제 네.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그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건 아니다. 아. 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그 얘기 했습니까? 이거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 아니요, 그런 얘기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썰. 그래서 제가 썰이라고 썰이죠, 말씀드리는 썰. 게 네네. 정말 썰이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아니 우리가 유죄 재판이 나온 다음에 대표가 뭔가 입장을 취한다면 그걸 누가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 정말 바보 아니어야 될 텐데. 바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이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이제 현재 지방선거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혼자 지금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정말로 많으신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또 싫어.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힘을 모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지 저희가 뭔가라도 대응을 할 수 있고 대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리려면 우리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전 대변인이니까요. 막아떴어 갑자기. 갑자기 멈추셨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아, 뭐 어떤 말씀인지 알아서 되게 합리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인지 알겠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죠. 잘 견제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여당도 사실 잘못된 뭐 정책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제대로 자리 잡고 계셔야 어디 견제가 제대로 왜냐면 되고. 여야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당연하죠. 한 당만 있으면은 지금 제가 너무 걱정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법 왜곡죄라든지 네, 네. 뭐 아니면 주변,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가 고발하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이런 거에 대한 법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는 걱정되는 게 나중에 우리 투표권도 뭐 나이에 따라 자른다, 뭐에 따라 자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해도 아무도 막을 수 없을까봐. 전 그게 그렇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저도 역시 뭐 마찬가지 네. 생각입니다. 입법 폭주를 하면은 안 되죠. 예,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투표권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것마저 막아버리게 더불어민주당에게 권한을 다 줘버리면 네. 저희 진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걱정돼서 그래요. 너무 걱정돼요, 막으실까 봐. 진짜. 잘 못 막으실까봐. 그러니까 서로 합의하에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진짜 법으로 만들어져야 맞습니다. 되는데 한쪽에 너무 이제 강력하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도 말씀을 많으시고. 드리고 싶은 네. 거는 저희가 힘을 가지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진짜 전제가 그렇고요. 힘을 가지고 싶어도 이게 국회는 의석수로밖에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한테 다 끌려가는 거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소수 여당이 되면요. 소수 야당이 되면요. 아직도 여당인 줄 알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잘 투표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잘 싶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잘 바뀌어.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아, 근데 지금 전제라고 정당 제가 지지율 보면은 1등이 말씀드리고. 민주당이고 2등이 무당층이잖아요. 1등이 무당층 아니에요? 2등 무당층. 2등이 무당층. 네. 그건 뭐 기관마다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정치 시사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환율 얘기 좀 하려다가 네. 멈췄습니다. 한율 예. 얘기는 전문가들 데리고. 또 환율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외환위기 이후 저기 뭐야 외환위기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래 김성열 저 시작하고 축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 번만 좀 네, 짚어주세요. 지금 이게- 좀 심각하죠. 환율에서 네. 지금 이제 뉴 노멀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해요.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금리 폭이 좁아졌어요. 그럼 환율이 떨어졌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안 움직여요. 딱 일주일 중에 반 정도 조금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갔다고요. 1,480원이에요. 어저께 찍은 게. 그러면 이게 1,500원 금방 갈 거고요. 또 미국에 200억 달러씩 줘야 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달러를 풀지도 않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고환율의 가장 큰 주범은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원화 가치 하락이 가장 큰 주범입니다.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만 되게 심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가치의 주범이 이게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 주범을 막으려면 돈을 그만 푸셔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국채요. 4년 전에 700조 원이었는데 지금 1,100조 원 찍고 있어요. 거의 50% 가까이 늘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진짜 안 돼요. 돈 그만 푸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짧게 말씀드리면 예,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가 악화되면은 이 자본 유출된다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트리플 약세라는 말을 하죠. 환율, 금리, 주가. 근데 환율과 금리는 안 좋지만 주가는 오르고 있다. 그럼 여기에 뭐를 봐야 되냐면 CDS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부도율을 봐야 되는데 이 국가 부도율을 한 10년으로 직접 보니까 경제 전문가가 2015년 1월에 중국발 리스크가 있을 때 우리 8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높았던 게 2019년 5월에 코로나 때 55였어요. 80, 55. 그리고 21년 7월 달에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때 얼마였냐? 지수가 80이었어요. 근데 2025년 12월에 2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채권이 더 많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환율이 1,400원대 가는 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뉴 노멀로 그냥 봐야 된다. 왜냐하면 경제의 3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근데 이제 가계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도 많이 하고 정부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두가 해외 투자로 많이 돌아가는 이 사회적인 현상이 됐기 때문에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적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응해야 돼. 제 말이 제 주장이 아니라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좀 보고 왔어요. 근데 해외 투자 때문에 지금 아니, 환율이 그것 때문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에요. 성악개미 때문에 올랐다는 건 진짜 아니,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 그거 안 돼요. 한국은행장이 잘못 얘기하고 있는 아니, 것 같아요. 진짜 떤얘기야. 제가 말하는 거는 네. 그게 오롯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서 결론은 근데 이제 유동성 그것도 부채도 사실 관리를 납득하십니까? 잘 해야죠. 근데 그 이것 때문에 저는 국가 부도가 나거나 그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한국 뭐 미국 통화 수합 또 있고 우리나라가 뭐 예전같이 그렇게 그럼요. 안전장치 부실 구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걱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되면 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그렇죠.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게 물가잖아요. 그렇죠. 물가와 기름값이 부동산이에요. 지금 물가 부동산. 네. 기름값이 지금 이제 1,700원은 기본으로 넘고 있고 우리가 직접 다 타격을 받고 있는데 왜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괜찮다고 하는 건지 네네. 아니 저는 절대 그게 괜찮지 진짜 않아요. 이거는 알 좀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환율은 좀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건 좀 낮춰야 되는 게 옛날 이명박 시절에 고환율일 때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출 대기업만 배불리고 서민들 피 빨아먹는 거다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이 환율은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환율에 대해서는 저는 맞습니다. 똑똑하네. 잘할게. 이거 한 2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맞아요. 2시간은 경제 전문가 데리고 와서 하세요. 괜히 또 이야기를 꺼냈네. 아닙니다. 근데 이거 저 중요한 얘기긴 해요. 저도 그럼요.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멈췄어요. 아. 달러를 못 받고 난 환전을 못 하겠더라고 이제. 아 비싸서. 말도 안 돼요. 지금 상황이 이게 좀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저기 뭐야 저걸 개엄할 때 그때 갑자기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렇게 오랜 시간 이렇게 뭐 그리고 코로나 때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거 납득이 안 가서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환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투자를 약간 좀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고 좀 멈춰 있고. 그다음에 환전을 누르잖아요. 외화랑 한화로 이렇게 가격이 변동돼서 나와요. 근데 뭐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미국 주식 사놓은 게 15% 이상 더 올라가요. 원화로 바꾸면. 뭐 이런 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돈 벌고 자기 자랑하고. 아이고 좀 문제가 있을 수 황현- 있다. 새로운 투자를 못 하고 있다. 뭐 환전 때문에. 그 물가도 내년 부동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심각한 하는 문제예요. 말. 예, 맞아요. 좀 드리면서 이 얘기 나중에 또 경제 전문가분 모셔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